안녕하세요. 저의 경험담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경산 안경공장이라고도 불리는 코발트 광산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지하자원 수탈의 현장이었으며 그 후 1950년대에 당시 무려 3,500여 명의 국민들이 국가 정권에 의해 학살당한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직접 겪은 일입니다. 어느 날 친한 동생 2명을 만나서 오랜만에 늦은 저녁 식사를 하게 된 저는 남동생 A의 제안으로 새벽 2시 무렵 안경공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동생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휴대폰 내비게이션에 의지해 그곳에 도착해 보니 뭔가 싸늘하면서도 음산한 기운이 느껴졌죠. 그때 여동생 B가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가슴이 답답하다 했고 우린 술을 마셔서 그런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향해 올라간 지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오토바이의 시동이 갑자기 꺼졌다 켜졌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 보니 컨테이너 2개가 나왔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누군가의 강렬한 시선을 느낀 저는 동생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돌려서 큰 길이 보이는 곳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토바이의 시동이 또다시 꺼지는 겁니다. 그 후로 몇 번을 시도해봐도 시동은 걸리지가 않았고 우리는 한우 수 없이 보험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내내 B가 초점 없는 눈으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중얼거리는 겁니다.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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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동생이 술이 많이 취했나 보다 생각했고 몇 번을 더 시도한 끝에 오토바이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보험사에 다시 전화를 해서 접수한 걸 취소하고 그만 돌아갈까 했는데 모처럼 여기까지 온 게 아깝기도 하더군요. 저와 A는 그만 돌아가자고 말리는 B의 말을 듣지 않고 다시 위로 천천히 올라가 봤습니다. 아까 봤던 2개의 컨테이너로 가까이 다가가자 오토바이의 조명이 점점 어두워졌고 또다시 시동이 꺼지려고 하자 일단 오토바이를 한쪽에 세워뒀습니다. 거기서 좀 더 올라가서 나무 계단 쪽을 지나치자 철창과 CCTV가 설치된 동굴 입구가 나왔죠. 자물쇠로 단단히 잠긴 그곳에는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작은 정자와 유령탑이 눈에 들어왔고 그곳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또다시 묘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위령탑 앞에는 다 시들어버린 국화꽃 몇 송이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고 제가 꽃을 들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탑 위쪽에서 갑자기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위쪽으로 휴대폰 불빛을 비춰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고 다같이 발길을 돌리려는 찰나 A의 휴대폰 전원이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 B는 제발 돌아가자며 울음까지 터뜨렸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괜찮냐고 하면서 B의 얼굴을 쳐다봤는데 표정에서 뭔가 묘한 두려움과 분노가 느껴지더군요. 당황한 저는 B를 달래주었고 나중에 A와 따로 한 번 더 와볼 생각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시동이 또다시 걸리지가 않았고 한참을 걸어 내려가서 광산 쪽에서 멀어지자 신기하게도 다시 시동이 걸리는 것과 동시에 A의 휴대폰이 저절로 켜지는 겁니다. 조금 오싹하긴 했지만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저와 A는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전 밤 11시 무렵에 A와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번 안경공장에 다녀온 후로 산모이님의 유튜브에서 안경공장과 관련된 괴담을 들었는데 그 이야기에서도 시동이 꺼진 상황이 나오더군요. 그 부분을 듣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조 배터리와 손전등까지 챙겨서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데 가는 길에 보니 비어있는 아파트가 무척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를 지나가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악취가 풍겨졌죠.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우리는 오토바이를 타고 컨테이너와 위령탑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한쪽에 주차를 해둔 뒤에 손전등을 들고 어두컴컴한 곳을 둘러보니 위령탑 앞에
빈 소주병이 든 검은 비닐봉지와 시들어버린 국화꽃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생각한 저는 그곳을 대충 정리를 했고, 거기서 그냥 돌아갈지 말지를 고민하다가 광산 뒤쪽에 있다는 굴 하나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 불이 켜져 있는 요양병원 하나가 나왔고, 우린 병원 옆 산길에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서 수많은 유골이 발견된 현장을 찾을 수가 있었죠. 철문에 달린 빗장에는 자물쇠 같은 것이 걸려있지 않았고, 우린 그것을 아주 천천히 열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 쪽에는 물 웅덩이 같은 것이 있었고, 곳곳에 부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너무 무섭기도 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희생된 분들의 한이 느껴지며 화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묵념을 한 뒤에 서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뭔가 복잡한 마음에 터덜터덜 걸어서 오토바이가 세워진 곳으로 갔는데 몇 미터를 채 가지 못하고 시동이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며 어딘가에서 우리를 노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우린 오토바이를 끌고 서둘러 그곳을 벗어났고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간신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나서면서 고개를 돌려 병원 쪽을 한번 돌아본 저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양병원 옥상에 웬 사람 형체가 서서는 우리를 향해 몸을 돌리고 서 있었던 겁니다. 정체불명의 그는 우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거리가 꽤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서운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와 A는 안경공장에 다시 간 것을 후회했고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에게 진심을 다해 용서를 빌었습니다. 혹시라도 그곳을 공포체험의 목적으로 재미삼아 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전 무조건 말리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내가 살던 도쿄의 어느 지역에는 놀자 아저씨라고 불리는 정체불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나는 친구들을 통해서 놀자 아저씨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날이 저물도록 학교에 남아있으면 그 아저씨가 학교 앞으로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좌우가 비뚤어진 눈이 그려진 종이봉투를 머리에 쓰고 다녔던 그 아저씨는 학교 안으로는 절대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던 탓에 집에 가도 늘 혼자 심심했던 나는 하루는 그 아저씨를 볼 생각으로 선생님의 눈을 피해 학교에 남았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저녁 7시 반이 다 되었고 주변이 완전히 어두워지진 않았지만 괜히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그만 집에 돌아가기로 했죠. 정면 쪽에 있는 현관은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서 다른 출구로 돌아서 나가려고 했는데 그곳을 지나치는 순간 묘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놀자. 놀자.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놀자 아저씨가 현관문 밖에 서서 같은 말을 반복하며 날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두려움을 느낀 나는 다른 출구를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고 마구 달리면서 복도 창문 쪽을 보니 아저씨도 날 따라 달리고 있었습니다. 놀자. 놀자. 정말 너무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더 넓은 곳으로 도망치고 싶어서 달리고 또 달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체육관 안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넓고 어두컴컴한 곳에 홀로 있자니 너무 무서워서 서둘러 불을 켠 나는 이내 후회하며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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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관의 모든 창문마다 놀자 아저씨가 달라붙어서 창문을 두드리며 날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학교를 순찰하던 경비 아저씨에게 발견되었고
다음날 선생님에게 엄청나게 혼이 났습니다. 그것이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그날 체육관 밖에는 종이봉투가 잔뜩 버려져 있었다고 하더군요.